기간 동안 저는 정부 여당의 험한 공격을 막아내고 받아치는 날카로운 방패와 창이 되겠습니다. 백만 대군을 얻은 것 같은 그런 정말 귀한 원군을 얻은 날입니다. 제가 서울의 봄을 몰고 가겠습니다. 커피숍까지 걸어가세요? 괜찮아요? 가는 것까지 예, 노래가 긴박해졌습니다. 오늘 뉴스탑 10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6시간 정도 뒤면요.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기세 싸움이 될 겁니다.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상징색인 빨간 넥타이를 메고 이 인물이 깜짝 등장했습니다. 오세훈 후보를 도와 최선을 다하셨을 의원 여러분들 앞에서 약속드립니다. 선거 기간 동안 저는 정부 여당의 험한 공격을 막아내고 받아치는 날카로운 방패와 창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안철수 후보님 연설을 들으면서 정말 벅차오르는 가슴, 감개무량함 때문에 잠시 정말 울컥하는 기분까지 들었습니다. 이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도훈이요. 네네. 안철수 대표가 평소에 잘 매지도 않던 빨간 넥타이를 메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등장을 했는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기립박수도 터지고 분위기가 꽤 훈훈했습니다. 단일화 후유증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단일화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가장 중요한 게 깨끗하게 승복을 하고 예.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일단 안철수 대표가 두 가지를 다 하겠다고 했죠. 어제 그 오세훈 후보에게 진심으로 축하한다 그러고 내가 힘껏 돕겠다. 힘껏이라는 말에 굉장히 힘껏 힘을 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오늘 의총에서도 같은 말을 반복했죠. 근데 지금 빨간 넥타이 정도가 아닌 것 같고 굉장히 지금 안 대표가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 공동선대위원장이지만 만약에 박형준 그 후보가 원한다면은 부산에도 가겠다. 본인이 부산 출신이니까 예. 그런 정도의 생각까지 가진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의총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굉장히 따뜻하게 맞아주고 기립박수 치고 마치 패자인데 개선 장군처럼 환호해 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무돼 있기도 합니다. 그 안철수 대표로서는 지금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이기고 예. 야권이 승리해야 앞으로 본인의 정치적인 미래도 좀 더 넓어질 수 있다. 이런 판단에서 일단 선거 때까지는 그 오세훈 후보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날카로운 창과 방패가 되겠다. 근데 김태현 변호사님, 어쨌든 승복한 지 한 하루 만에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찾았기 때문에 나는 소극적인 지원은 없다. 이런 어쨌든 주변의 시선들을 일단 오늘 행보로 불식을 시킨 거네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요. 긍정적인 이미지가 부정적인 이미지, 어느 정치인이든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철수 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예전에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가 2012년 단일화하고 나서 적극적 암도권 미국 간 그런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어쨌든 단일화에서 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떤 여러 가지 갈등이나 있었더라도 열심히 도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게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의 시작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단일화 협상 과정에 선대위원장 하겠다는 얘기도 했고 선거 끝나고 합당하겠다는 얘기도 했는데 안철수 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그러겠어? 옛날에 좀 또 어디 가는 거 아니야?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로서는 그런 시각들을 불식시켜버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의원총회에 나와서 어떻게 보면 정말 후보 정도가 된 것처럼 큰 환호를 받고 본인이 빨간 넥타이 메고 와서 나
서울도 가고 부산도 가고 시켜주면 선대위원장에서 정말 내 선거처럼 뛰겠다라고 약속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저게 예. 이제 안철수 대표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선거 끝나고 아마 본인이 약속한 것처럼 국민의당하고 국민의힘의 합당 절차를 진행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수 정당이 국민의힘에서 뿌리를 내려서 다음에 어떤 이제 정치 행보를 좀 모색을 하겠죠. 김근식 교수님, 예. 단일화 패배 이후 하루 만에 오늘 이제 의원총회 모습을 안 대표가 드러냈기 때문에 이게 일명 컨벤션 효과, 그러니까 단일화 시너지를 내려면 처음이 중요한데 그렇죠. 이 초두 효과로서는 어느 정도 단일화 시너지가 성공을 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굉장히 보기 좋은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단일화로 인한 시너지가 모아지는데 그 다음날 첫 하루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제 사실은 단일화 결과가 발표됐을 때 내심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굉장히 놀랬을 것이고 굉장히 또 착잡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어요?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다시 또 털고 일어나서 국민의힘의 의원총에 와서 저렇게 웃는 모습, 그다음에 열심히 하겠다는 그 약속, 결의를 다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대표의 저런 모습 자체가 이번에 국민의힘의 오세훈 후보가 단일화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국민의힘 자체의 당내 경선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컨벤션 효과를 모아가지고 지지를 올렸을 뿐만 아니라 예. 이번에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되면서 또 한 번 컨벤션을 모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본선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안철수 대표 개인 입장에서 봐서도 아까 김태현 변호사가 이야기했지만 과거의 어떤 그런 잘못된 기억 같은 것에 대한 어떤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저렇게 화끈하게 도와주는 모습을 보이고 또 하나는 그래야만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안철수 대표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으로 이겼다는 그 평가를 받아야만 그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일화해서 졌다고 해서 안철수 대표의 그 자체의 정치적 자산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본인의 정치적 자산을 계속 살리고 이 다음에 정치적 가능성을 또다시 열어놓고 도전하기 위해서는 이번 선거에 확실하게 도와주고 확실하게 승리를 가져오는데 일정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안철수 대표 개인에게도 저는 굉장히 유리한 생각이라고 듭니다. 김근식 교수님과 김태현 변호사님 두 분 다 과거에 2012년에 안철수 대표가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를 도와줬을 때와 좀 비교할 수 있겠다라는 논평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래서 9년 전 화면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제가 어느 후보 기대하는지 아십니까? 누굽니까? 지금 대답대로 투표하실 겁니까? 믿어도 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9년 전 화면, 당시 목도리를 건네면서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안 대표가 문재인 당시 후보를 좀 소극적으로 도와준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두 분은 이번에 좀 다를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김종욱 교수님, 저하고 좀 화면을 같이 보겠습니다. 안 대표가 오세훈 후보를 도와주려면 유세현장 지원 연설은 되고, 전화나 SNS 소소 되는데, 국민의당 차량에 오세훈 후보 포스터는 안 되는데, 만약에 선거사무장이나 혹은 선거사무소로 등록하면 빨간 점퍼를 입고 유세도 할 수 있다. 이런 해석까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선관위에서 그렇게 다 해석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저 정도 상황에 선거운동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름대로 한 것 같다, 이번에는. 오늘까지는요. 철수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그래서 상당히 좀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이나 세력이 없이 자력으로 승리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이번에 좀 여실히 느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예. 본인만이 정치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안철수 당 대표의 미래라고 얘기하는 건 이번 단일화 과정에서 어느 만큼 자기가 과거의 이미지를 바꾸냐에 달려있다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 거고요. 저는 그걸 절실히 알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이번에 단일화 같은 경우는 이제 물리적인 결정을 한 건데 가장 이제 고민이 화학적 결합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논란들은 아직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두 사람의 관계뿐만 아니라 소위 중도유권자층과 보수유권자층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의 이질적인 결합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는 정권심판론이라고 하는 단일한 프레임에 대해서 동의하는 거지만 예. 앞으로 선거가 본격화됐을 때에는 이 프레임 말고도 다양한 정책이나 삶의 문제가 나왔을 때 예를 들면 오세훈 후보가 제기하고 있는
지금까지 중도적 스탠스를 넘어가서 상당히 보수적인 스탠스의 내용이 나왔을 때 중도와 보수 유권자들이 나름대로 좀 갈라질 수 있는 팀들이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는 저 단일화나 지지율 상승이라고 하는 것이 자력은 아니잖아요. 따지고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의 사퇴, 그 다음에 LH 사태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얼마만큼 화학적 결합을 할 것인가라는 모습은 오늘 같은 저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지 않았을 때는 앞으로는 두고두고 저런 다른 모습들이 오히려 선거에 악영향을 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는 좋은 상황입니다만 앞으로 저렇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권 입장에서는 좋은 입장입니다. 예. 후보 지원 어디까지 되고 어디까지 안 되는지 한번 저희가 봤는데요. 오세훈 후보 캠프에 합류한 건 안철수 대표뿐만이 아닙니다. 화면으로 이 인물도 만나보겠습니다. 퍼포먼스를 하겠습니다. 백만 대군을 얻은 것 같은 귀한 원군을 얻은 날입니다. 당이 다르고 그런데 이렇게 정말 흔쾌히 옷도 입어주셨잖아요. 이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반드시 이번 선거를 승리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번 선거는 우리 정치가 정상적인 정치를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오세훈 후보 사진으로 봐도 한껏 고무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금태섭 전 의원이 입당 계획은 없다라고 어느 정도 선은 그었지만 오세훈 후보가 100만 대군을 얻은 것 같다. 글쎄요, 오늘 화면만 보면 글쎄요, 반문 결집은 절반의 성공까지는 한 겁니까? 그렇죠. 우선은 안철수 대표의 단일화가 매끄럽게 순탄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안철수 대표와 제3지대에서 경선을 했던 금태섭 전 의원도 일단 선대위에 합류를 해서 당의 전포를 입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는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제3지대 플러스 국민의힘 그리고 국민의당 모든 야권이 총 결집한 형태를 좀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작 자체는 굉장히 좀 순조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금태섭 의원도 이야기했습니다. 아직 입당 계획은 없다고 밝히는 것은 보면 제3지대의 마지막 어떤 포션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그 국민의힘에 바로 입당하는 모습보다는 선거에서 승리한 다음에 선거 승리의 이후에는 또 윤석열 변수가 또 있고 그래서 선거 승리의 이후에 어떻게든 야권이 새롭게 재편되는 과정을 불가피하게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그럼 제3지대에 있는 금태섭 의원 그리고 또 다른 당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이런 분들이 다 한꺼번에 각자의 주도권과 역할을 가지고 정말 보기 좋게 또 윤석열 변수까지 합쳐져서 가장 새롭게 시너지 효과가 있는 야권 재편의 모습이 한번 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태섭 의원 입장에서는 입당보다는 선대위에 합류해서 선거 승리에 일단 도움을 주겠다. 이 입장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한 명은 빨간 넥타이를 맸고 한 명은 빨간 점퍼를 입었는데 제 옆에 화면을 보면 오세훈 후보는 그럼에도 아직은 좀 불안한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이따가 또 윤석열 전 총장 이슈 있을 때 좀 더 심도 있게 짚어볼 테지만 김 변호사님께는 핵심 질문만 할게요. 윤석열 전 총장 지원 가능성은 적지만 절박감 때문에 글쎄요 후보 선거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이거 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전에 2010년도에 한명숙 당시 후보의 지방선거에서 여론조사 크게 이겼는데 저 새벽 때 가지고 겨우 이제 신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세훈 후보가 흐름이 좋다고 하지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되겠죠. 당연히 저라도 제가 오세훈 후보보다 윤석열 전 총장의 지원을 기대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핵심. 오세훈 후보가 기대하는 건 당연한데 결국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지원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떤 형태로든지 지원한다면 어떤 형태로든 이거 아니겠습니까? 글쎄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제가 윤석열 전 총장 핵심 참모라면 저는 지원하라고 조언할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윤석열 전 총장은 어쨌든 정치를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고 3월 초에 옷을 벗고 나와서 3일 동안 이슈를 집중을 시켰고 그와 동시에 야권의 서울시장 경선은 바람을 탔고 그리고 지금 야권의 후보 중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면서 어쨌든 야권 지지자들 사이에서 우리도 할 수 있다. 야권 지지자들 기준입니다.
우리도 강력한 대선 후보가 있어서 희망을 준 건 사실이거든요. 윤석열 전 총장의 등장이 야권의 새바람을 일으키는 건 맞아요. 본인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어쨌든 야권의 서울시장, 부가시장 선거에서 큰 도움을 준 건 맞습니다. 그럼 후보가 결정되기 전에는 어떤 움직임 하기는 쉽지 않았겠지만 이제 단일 후보가 결정됐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내가 야권에서 가장 큰 주자고 가장 상품성이 있고 가장 힘이 있다는 걸 어떤 형태로인지 보여줄 필요가 있겠죠. 예. 그럼 서울시장 선거의 마지막 순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전투표 직전이라도 등장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등장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가장 강력한 방식은 지원 유세, 가장 약한 방식은 선거사무소 방문해서 사진 찍고 격려하는 거, 이 정도인데 제가 참모라면 예. 사전투표 전날이나 전전날 오세훈 후보 캠프 방문해서 격려하고 사진 찍는 어떤 세리머니를 하시라라고 저라면 조언할 겁니다. 실제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네. 갑자기 든 생각이, 근데 제가 참모라면, 이따 지지율 만날 텐데. 참모는 다른 생각들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요. 지지율 격차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지율 격차가, 이따 여론조사 나올 테지만, 어느 정도 비슷하다면 윤 전 총장이 목소리를 내면서 본인도 몸값을 올릴 텐데, 지금 같은 어느 정도 한 15%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면 내가 굳이 안 나서도 되는 거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죠. 만약에 지지율 격차가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나섰어요. 마지막에. 그래서 격려해서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야권에서 뭐 윤석열 총장은 나중에 들어와가지고 괜히 발만 들이밀었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전혀 없을 겁니다. 어쨌든 이번 선거에서도 윤석열 총장의 도움을 받았으라고 생각을 하지, 어차피 이겼으니까 그 양반 괜히 나와가지고 왜 그냥 한 자리 차지하려고 그래 라고 보는 사람은 전혀 없을 거기 때문에 오히려 지지율 격차가 있는 상태라면 전혀 부담 없이도 나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차피 윤석열 전 총장은 정치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정치를 한다고 마음먹어서 그 진영은 최소한 민주당은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본인의 힘을, 가치를 이번 선거에서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대선 전초전이다, 미니 대선이다, 이런 여러 평가가 나올 만큼 양당으로서는 절대 물러설 수가 없을 겁니다. 양측의 신경전도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MB 황태자로 불리던 사람이잖아요. 그 셀프 보상의 그 액수도 당시의 시세와 비교했을 때 높은 가격이었고요. 지금 LH 사태의 원족적인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돈풀리즘으로 용어를 통일할 겁니다. 박영선 후보의 당선은 박원순 시즌2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 MB 황태자 아니냐? 박원순 전 시장 시즌2 아니냐? 이제 단어가 좀 수위들이 올라가는 거 보니까 이제 정말 보궐선거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도원 의원님. 네. 이제부터 볼 화면은 여론조사인데요. 새롭게 발표된 여론조사, TBS YTN이 의뢰왔는데 이번 주 월요일과 화요일, 그제 어제 이틀간 실시된 여론조사입니다. 박영선 29.2%, 오세훈 48.9%. 숫자로 헤아리면 거의 20%포인트 차이가 나는데, 글쎄요, 이렇게 격차가 쉽게 좁혀지지는 않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저 수치도 중요하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아마 내일이나 모레 나올 여론조사가 더 중요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어제 오후 2시에 안철수 대표가 단일화를 승복하고 협력한다고 밝혔고, 오늘 아침에 국민의힘을 방문했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로 이제 여론에 얼마나 반영될 건가. 그럼 안철수 대표를 지지했던 표가 오세훈 후보한테 가서 더 많은 지지율을 할 건가, 아니면은 그거보다는 기대만은 못할 건가. 왜냐하면은 이건 구체적인 여론조사를 지칭하는 건 아니니까. 그동안에 쭉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오세훈 후보를 지지했던 지지자 가운데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되면은 안 찍겠다는 분이 한 20에서 30% 되고, 예. 마찬가지로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그 유권자들 가운데 오세훈 후보가 되면 내가 지지하기 곤란하다는 유권자들이 한 20에서 30% 정도 됐습니다.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어떻게 오세훈 후보의 지지율에 반영되느냐.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했기 때문에 많이 이동하면 지금 한 20% 가까이 차이가 나지만 그게 더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걸 유의해서 봐야 되고, 20%라는 격차 굉장히 큰 거죠. 그럼 그게 뒤집을 수 없을 정도의 수치냐, 이건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세훈 후보가 2010년에 재선에 도전할 때 한명숙 민주당 후보와 붙었었죠. 그때 가장 차이가 많이 났었던 여론조사 결과가 20%가 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표를 까보니까
0.6% 차이가 났죠. 개표함을 뚜껑을 그렇습니다. 열어보니까. 더군다나 그때는 오세훈 한나라당 후보가 여당이었고 민주당 한명수 후보가 야당이었는데 야당 후보가 단일화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진보신당의 노회찬 후보가 당시 3.2%를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야권 후보가 단일화가 됐다면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었어요. 그걸 오세훈 후보가 잘 알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조심스러울 것 같고 여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서울시장도 그렇고 부산시장도 그렇고 여론조사 격차가 많이 난다고 해서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선거가 아닙니다. 그럼요. 그리고 정부와 여당은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혹시라도 단일화에 안주해가지고 2주일 동안 시간 가기만 말한다? 그러면 굉장히 깜짝 놀랄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여기 보면 29대 48. 이 여론조사 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김종욱 교수님. 보수, 진보, 왼쪽, 오른쪽에 있는 이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는 대략적으로 감들이 좀 잡히는데 제가 좀 눈여겨봤던 건 이거 좀 여론조사 결과를 좀 더 낱낱이 봤더니 중도 표심이 오세훈 후보 50.1%, 박영선 후보 27.2%. 이게 지금 여기가 판세를 좀 좌우하는 것 같다. 이게 놀랄만한 얘기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저건 예견된 거라 생각이 드는 거고요. 말씀하신 부동산 문제 정책 실패와 관련해서 계속 가랑비를 맞았는데 가랑비에 맞으면 옷을 젖겠죠. 옷을 갈아입어야 돼도 옷을 갈아입지 않았어요. 이제 그러다가 소위 윤 총장의 사퇴라고 하는 곡사포를 맞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LH 사태라고 하는 직격탄을 맞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가랑비를 맞으면서 민주당을 지지했던 일부의 지지층들이 이탈하기 시작을 했었고 이 이탈하는 지지층들과 중도층 같은 경우가 정권 심판론으로 LH 사태에 확 돌아서게 된 거죠. 또 마찬가지로 진보층 내에서도 숫자는 높지 않습니다만 정권 심판론 자체가 2배 정도가 상승한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서울 시민 유권자들의 핵심적인 생각들은 정권을 심판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정책의 변화가 있을 거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흐름 자체가 중도층에 확 어떤 하나의 흐름으로 형성했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긴 합니다만 이 두 배의 차이니까요. 하지만 아직까지 보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오세훈 단일 후보가 지금 처음 나온 게 뭐냐면 돈플리즘이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본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재건축 재개발 바로 쏘겠다고 얘기했어요. 재건축은 서울에 아파트 가지신 분들이에요. 재개발하게 되면 거기 사람들 다 예를 들어 주민들 다 그 동네에서 다 쫓겨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 10만 원, 현금도 아니고 디지털 화폐를 주겠다고 하는데 코로나19 힘든 분한테는 그걸 주면 돈플리즘이라고 또 이렇게 공격을 해요. 박영선 후보의 공약을 비판합니다. 네네, 그렇죠. 제가 볼 때 그러면 누구를 위한 정권 심판인가? 예를 들면 이렇게 접근했을 때 중도와 보수 유권자들이 이격될 수 있다는 생각들을 해야 된다. 전 적어도 자기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중도의 쏠림에 의해서 지지가 상승했다고 얘기한다면 중도 유권자층들이 바라고 있는 거기에 방식대로 나름대로 호응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땐 첫 공격 자체가 제가 전혀 정반대 공격을 하고 있다. 이게 누적됐을 때 중도층 그렇게 빨리 바뀌었는데 보름 내에 그 중도층이 바뀌지 않으려고 누구도 예상 못할 수 않은 건 아니겠죠. 알겠습니다. 1대1 구도 여론조사 결과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빨간 넥타이를 메고 등장한 안철수 후보, 안철수 대표 얘기로 첫 번째 얘기 시작을 했습니다.